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거.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자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시간 더 라커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 블루 라커룸 이제 민주진영의 편파 방송하신 두 분을 만납니다. 오늘 유독 또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진영 뭐 박진영입니다. 이렇게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예. 원래 방송 블루 라커룸 할 때. 아 원래부터 혹시 텐션이 이제 있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왜 무엇일까? 똑같은 편끼리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예. 블루 라커룸 일부러 옷도 이걸 입고 왔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블루 라커룸 저도 사실 하려고. 편파 방송하지 않습니다. 아, 객관적인 방송, 객관적인 진리에 방송. 입각한 방송. 아, 진리. 예. 블루에서 봤을 때. 블루에서 봤을 네. 때. 블루에서 봤을 혹시나 때. 오해하실까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왜 저 사람들 똑같은 얘기하냐. 블루 라커룸이에요. 예. 제발. 아무튼 뭐 한국 시리즈도 기아의 우승으로 끝이 났고 네. 월드 시리즈는 LA LA 다저스의 다저스 우승으로 우승으로. 끝이 났고 이제 우리 정치 본연에 더욱 집중하는 네.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1대1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시점이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5월 10일 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재보궐선거 공천이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 통화한 내용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이었고 이어서 방금 들은 통화에다 명태균 씨의 설명이 나오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기 그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라 저거 한치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입장 됐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예, 자 명태균 씨가 이제 지인과 함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아마 들려준 상황에서 그 내용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죠. 충격적인 것은 이제 지 마누라가 옆에서라는 거죠. 지는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 그렇죠. 같고 이제 마누라는 저희가 아는 대로 예. 김건희 여사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뭐 이러한 통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정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이제 전원으로 통해 들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육성으로 확인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했던 얘기가 명태균발 게이트 뉴스들은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네네.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유일한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게 실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예. 실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뭔가 있다라는 식으로 변명 내지 방어를 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목소리. 뭐 여당 예. 쪽에서 음흠. 드디어 김 드디어. 여사를 넘어섰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끝났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영선이 공천해줬어. 안 된다 그러대? 뭐 이런 내용이 요거 그대로 하면 기소장이 돼. 공소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굳이 조사도 더 필요 없이 아하. 요 내용대로는 공천 개입이 확실한 거거든요. 아하. 이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죠. 그거는 사실은 이 정도로 아주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 개입했던 건데도 2년을 받았어요. 아하.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대통령실이 변명을 하긴 하지만 공천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김영선을 내가 시켜줬고 당에서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녹음으로 모든 건 사실은 정리되는 그런 모양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위원장. 끝났죠. 끝났어요? 예, 끝났죠. 금방 이야기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이 움직인 겁니다. 예. 거기에서 최종 결정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어. 여론조사를 했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 해라는 녹취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하는데 사인을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다 책임이 간 겁니다. 이거 녹취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고요. 권성동 의원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의견 낼 수 있다. 1호 당원이 의견 내는 것과 공천 절차의 최종 결정권자인 공관위원장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인을 적시해서 김영선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던 것, 이거는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8조 2항 위반,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에 위반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입니다. 이제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다 그대로 난 거. 이거대로 뭐 조금 더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면요. 더 조사도 필요 없어요. 아, 이 그런가요? 녹음제로 하나로 그냥 공소장이 되면 더 조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우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걸로 끝. 이걸로 공천 개입을 한 거잖아요. 2년형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공관위원장도 조사는 받아야 됩니다. 다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목소리 하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나온 목소리잖아요. 예. 다 없다고 자꾸 없다고 뉴스토마토에서 만들어낸 거다. 명태균이 허풍 떤 거다. 허세 부린 거다 하는데 이제 나왔어요. 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뭐 증거 결정타가 나왔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은 좀 합니다. 이번에 예. 조금 빠르게 한 것 같아요. 예. 했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 그 싶어요. 이제 첫 번째 해명은 뭐냐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자는 이준석 당대표였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한 것이다라는 건데 왜 웃으세요? 대통령실의 해명인데 어처구니가 없는 해명. 어처구니가 없다? 왜 예. 그렇습니까? 이거 뭐 이래가지고 만약에 검찰 조사가 생긴다 그러면 예. 조사 생기면 이렇게 답할 겁니까? 이래 답하면 아 그래요? 아무 지시할 권한이 없었구나. 윤상현, 이준석 책임이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보고 납득합니까? 뒤에 있는 녹취 두 번째는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명태균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지라고 표현합니다. 대통령을 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보여주려고 그런 얘기도 했다. 전화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후에 전화가 왔고 윤상현한테 조치 취했으니까 취임식 와라. 기분 풀고. 예. 이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아하. 어떻게 이걸 갖고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어려워 금방 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천 절차라는 공식적 프로세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김영선이 공천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증거와 상황 논리에서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 2021년 9월 달 이후로 명태균 씨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통령 취임 전날 2021년 5월 9일 날 통화한 겁니다. 네.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저희가 믿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는 사실로서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이거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책임을 이준석 대표하고 윤상현 위원장한테 돌리는 모양새였어요. 대통령실이 첫째, 둘째, 셋째인데 뭐 둘째, 셋째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보고 아하. 첫째 해명이 이제 사실 해명인데 지시 안 했다. 책임자는 윤상현 위원장하고 당 대표인 이준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한 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 그러냐? 내한테 그러냐? 이렇게 해석되니까 예. 이준석 의원이 이제껏 사실은 약간 중립 스탠스였다고 봐요. 예. 대통령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준석 의원의 앞으로 어떤 행보, 언행이 주목을 해야 될 것 더 같아요. 공격적으로 나갈 공격할 거예요. 입장 왜냐하면 정한 것 같아요. 저 입장을 아. 정했고 이제는 아하. 공세로 갈 거예요. 예전 아. 같으면 방어나 이제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예. 공세적인 입장을 할 거고요. 하나하나 또 나올 거예요. 아하. 녹음에서 끝날 거예요. 녹음들은 많이 있어요. 최초 아. 녹음이라고 보고 명태균 씨도 낼 거고요. 아. 토마토도 이제 갖고 있다면 내면 되죠. 내게 되면 그 녹음 내용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의 어떤 발언들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이다. 사실 보입니다. 이게 출발점들이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의원이 토마토 기자들하고 자리하면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칠불사의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저는 다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말미잘이 제가 알기로 강장동물인데 강장동물보다 더 아래면 뭔가요? 아메바인가요? 예. 뭐 이 응답 방식이 예. 단세포 동물. 예. 단세포 동물인 거죠. 그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이준석과 윤석열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당선인 시절에 본인과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가 큰 힘을 발휘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요게요 2016년 박근혜 공천 때하고 비슷해집니다.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누가 하면 이한구 친박 중에 찐박입니다. 추억의 이름. 그렇죠. 이한구 그다음에 당 대표는 옥새 들고 나르샤 김무성. 엄청 싸웠죠, 둘이. 무대 거의 공천권 행사를 못 합니다. 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다 마음대로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이준석 대표가 아닌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천을 해결한 겁니다. 근데 다만 윤상현 의원도 사실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어쩌면 본인은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예. 윤상현 의원도 좀 빠져나가는 모양새예요. 네, 실제로 윤상현, 그렇죠. 이준석 모두 다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다들 다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빠져나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관위원장, 예. 당대표. 결국은 화살은 음흠. 대통령실로 가는 직접적으로 가는 거죠. 앞에 방어막이 없어지니까.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나 그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다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았지만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방조해야 되고 눈 감아야 되는 게 인수위 시절의 당선자의 힘입니다. 그 정도로 세거든요. 예. 결국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다 터뜨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당시 8월 9일 통화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이제 전화 공관위 보고를 받았다면 그 전일 텐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반박은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까? 이런 변명 자체가 그런 변명이 자백하는 거예요. 네. 하긴 했다는 뜻이잖아. 5월 9일 5월 9일 00시 이전에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5월 10일 10일부터 00시 이전. 네, 5월 네. 10일 00시 이전에 했기 때문에 아우 참만 다행이다라는데 민주당 또 설명은 또 그래요. 결국 공천은 5월 10일 날 또 됩니다. 취임 당일 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쭉 가는 거 아니냐? 뭐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말 이게 계속 이게 좀 법률 얘기를 하면 계속법이냐 상태법이냐 계속법은 이렇게 도박같이 쭉 하는 걸 계속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 뇌물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면 계속법, 주가 조작도 좀 계속법이에요. 사실은. 계속범. 예, 네. 하고 말고 또 전화해가지고 걔한타 한마디 하면 또 범행 시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스갯소리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사실 이거 얘기 안 하는 게 맞죠. 이것도 9일이다. 걔한타.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9일이란 거 맞다. 예. 아니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사실은. 했다라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의견을 냈고요. 이게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건 헌법이에요. 헌법 위반. 헌법 8조 위헌적이다. 2항.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 위반이 걸렸기 때문에 탄핵된 거지. 형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탄핵됐다. 이건 아닙니다. 당선자였고요. 다음 날 10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9일, 10일 그 상황이 매우 인과성이 있고 매우 강력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9일 날 했던 사람들은 인수위니까 당선인이니까 탄핵 사유 아니라고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탄핵 사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어 논리 내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 자백이야. 네. 다 자백이에요. 권성동 의원 이야기하잖아요. 1호 당원이 의견 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의견 냈다는 뜻이잖아요. 안 된다고요. 의견 냈다는 뜻이잖아요. 말할수록 꼬이네요. 뭐 다 꼬이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무 말도 안 해. 9일이면 괜찮다도 꼬이는 그렇죠. 거예요. 9일이면 괜찮다고 보이는 게 결국 다 했다라고 자백하는 안 거야. 된다고. 출발이.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다.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가만히 사실은.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안 되는 말을 자꾸 왜 합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이 녹취가 나오자마자 이제 본인이 또 반박을 하는 내용은 이게 중간 내용이 상극된 것이다. 잘린 통화 내용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요것도 일부 사실 조사나 받으세요, 이제. 조사나 받으세요. 조사 받으셔야 돼요. 딴 데 가서 아니면 본인이 뭐 메가톤 핵폭탄급 녹취록 2개 갖고 있다고 하니 그걸 공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사
구속까지 지금 예정된 상황이거든요. 명태균 씨 이제 발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하. 이때까지 했던 거는 언론이나 본인 어떤 그 구명 때문에 했던 걸로 보이고 앞으로는 이제 본인 구명이나 하는 게 맞고요. 예. 명태균 씨 이런 내용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긴가민가했던 목소리 공개됐기 때문에 그 부연 설명들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명태균 씨 목소리는 필요 없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끝이다. 끝났어요. 본인 또 똑같은 거 아니면 더 큰 거 갖고 와야 돼요. 아, 본인도 뭐 대통령 목소리가 담겼든 있다고 하니까. 김 여사의 목소리가 있든 큰 거 2개 있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가 이거 말고 딴 게 있다면 아니면 2개가 있다면 그걸 공개함으로써 이 난국이 풀리면 더 나빠질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고는 다른 얘기는 사실 큰 의미 없는 상황이다. 그럴 이렇게 때 제가 보입니다. 하고 싶은 구호가 있습니다. 예.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야 건방 진짜. 예. 사실 명태균 씨가 이제 추가 진짜 파일들은 아버님 묘소에 숨겨놨다. 그래서 그 얘기를 취재인들에게 좀 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저희 그 뉴스쇼 제작진들에게 묘소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겠다. 왜요? 아, 뭐- 공개해야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실제로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굉장히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이는데.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주 힘이 안 보일 때나 힘이 있는 거지. 예, 예. 지금 상황은 그 힘이 없다고 힘이 봐요. 없다. 다 태워요 그냥. 다 태워 다. 나오지 마세요 이제. 아. 조사나 받으세요 그냥. 자, 근데 민주당이 근데 추가로 이제 녹취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진 의원들 말 얘기 들어보면 추가로 많이 갖고 있다. 뭐 수십 개다 이런 얘기하는데 부원장님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많을 거예요. 걸요. 셀수 없을 만큼? 언카운트블입니다 진짜요. 셀수 없을 아니 만큼 아니겠지. 왜냐하면요. 아세요? 좀? 알죠. 알아요. 알죠. 얘기 좀 해봐, 좀 풀어봐봐. 아니 뭐 숫자만 이야기. 일단 강혜경 씨가 보낸 것들도 뭐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제 또 이 풀어놓은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김영선 전 의원의 뭐 함께 일했던 명태균 씨 운전기사로 일했던 분이 제보한 것이다라는 노컷뉴스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님도 있고요. 김태열 씨. 네, 김태열 씨도 있고 굉장히 많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고 봐요. 왜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왜냐하면은 이준석 뭐 갖고 대표가 있어요? 명태균 씨와도 어. 친하고 이 당시에 공천 절차도 어쨌든 당 대표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그 당시에 식물 대표고 능력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사진 찍힌 거 보면 국회 운영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김상호 공보특보단장이 해당 녹음 파일을 노정면 원내 대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네. 정황상 이제 김 단장이 제보자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아가지고 노정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화면에 찍힌 거 보면 파일 명이 이준석, 명태균 전화 대화 있고 명태균 전국전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요 파일도 이제 차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이 뭐 당연히 있죠. 있죠. 예.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두 사람의 대화. 이게 이거하고 또 전국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전. 정전. 명태균 전국전. 정전은 누구신가요? 저 잘 몰라요. 전국전 명태균 전국전이다. 네, 그 다만 전국이 일어나기 전이다. 부산 관련돼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25명 명단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그 이름 나온 분들과 경쟁했던 상대편들 관련돼 가지고 또 명태균 씨의 어떤 이 관계설 이런 것들이 PK 쪽에 바닥에 퍼져 있어요. 엄청나게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준석 의원한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우리 저희 민주당이 깔아 미리 해라. 그러면 또 뒤늦게 해명하는 상황이 된다. 이준석 의원이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뭐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그렇지만 화질 자체가 확 좋지는 않아요. 화질? 그 음질. 왜냐하면 두 사람이 녹음한 내용보다는 그걸 다시 녹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뭐 블랙박스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 뭐 예. 그 교통 소리가 소음이 그렇죠,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한 명이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통화하면서 녹음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3자가 있으면 여기 법률 위반 소지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민주당이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꺼려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보물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어쩌면 이준석 대표예요. 자유롭다.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녹음했다면. 전화했다면. 네. 아니 우리가 따져보면요 2021년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는데
그때 어떤 뭐 기술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단정하지는 않겠는데요. 이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정당 내 선거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나 법률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른바 때려잡은 거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에요. 이른바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과거에는 뭐 나쁜 관행입니다. 제가 봐서 나쁜 관행이고 나쁜 행태입니다만은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문제 가지고 너무 의기소침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윤석열, 김건희를 압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면 정치적으로 더 위기에 몰리고 쇠락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 결정적인 한 방을 본인이 한번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말기는 뭐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김종인 위원장도 많은데 증거는 그걸 믿을 수 이준석 의원이 없으니까.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준석 의원은 뭐 휴대전화가 상시 녹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잘은 모릅니다. 저도 뭐 통화를 한 번씩 하긴 그런 하는데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닌데 뭐 전화기에 네. 따라서 성능이 그냥 한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이폰은 안 돼요. 네네. 저는 안 되는 폰인데 그럼 할 줄을 바로 모릅니다. 간다. 뭐 이렇게 예, 그런 얘기했어요. 얘기가 예.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 예. 뭐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제 공개가 될 상황 같아요. 이게 이제 어쩌면 오늘 터뜨린 건 저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MBC 보도 같은 측면하고 오늘 긴급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지금 안보 상황하고도 연결 아예 끊고 얘기를 못 한다고 봅니다. 안보가 아니라 안보. 안보 상황. 아, 참. 안보. 지금 북한과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전쟁. 실병이 갔다라는 거 하고 지금 뭐 탄도 미사일하고 등등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 오늘 김용현 장관도 계속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전쟁이나 이런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걸 내서 아하. 제동을 해야 되는데 아하. 사실은 안보 이런 부분들은 제동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어. 유일하게 한 방법이 부대 파병했을 때 국회 동의하지 않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한 명 갔으니까 부대가 아니라서 파병 아니니 개인 파병이니 파견이니 탄약 관리관이니 말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등등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이 정도면 국면 자체를 이제 탄핵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증거 자료,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 본물 터지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같은 대구 사람인데 저분은 안 보고 저는 왜 안 보죠? 아 발음상 안 보입니까? 예. 네. 아 뭐 그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 차이는 없습니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정도면 저는 예, 알겠어요. 국방안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알겠습니다. 국방안보. 그래도 오늘 점심에 이제 대통령이 긴급 모찬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당시 긴급이래. 당선 축하 전화 수백 통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아마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해명이 또 다른 의심을 낳고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수습을 하려면 대통령과 혹은 여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또 직접 묻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실패를 했잖아요. 물었는데 네. 그거에 따라 답을 해보니까 어. 그 다음에 다른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는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그렇죠. 없는 한. 네.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틀려요. 계속 잘못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믿질 않는 거예요. 예. 본인한테 확인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실 해명 자체도 어려운 거고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물어를 봐야 되는데 예. 묻지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그 취임식 전날에 진짜 전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도 목소리 보면 다 알고 인지하고 지금 모르시는군요. 했잖아요. 예. 취임식 전날 좀 되면 핸드폰 없어집니다. 대통령 핸드폰이 없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은 원래 자기 핸드폰이 없습니다. 아, 국가원수의 지위에 가니까 예, 다 이제 이분만 국가 독특하게 국가 기밀. 사적으로 자기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아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전날에 정말 가까운 가족 친지 정도가 아니면은 아. 전화 안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 저하고 우리 가깝잖아요. 예.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우리 박지원 기자 저한테 함부로 전화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 박지원 기자 전화하면 제가 받아줘야 되나요 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력관계라는 세상이 미리 그렇잖아요. 손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기가 어렵죠. 어.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웠다는 걸 방증한다는 거죠. 가까운 거죠. 제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전화번호 있거든요. 옛날 전화번호. 지금 하면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그렇죠. 저도 홍준표 시장. 예, 홍준표 시장 어쨌든 다르나요? 예. 이제 권선동 의원이 이제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
댓글을 주도했던 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분이 이제 근데 당시 상황과 다르다. 이거 탄핵 사유 안 된다라고 사전에 딱 말을 하지 해서 말지 이런 말. 그러니까 제가 봐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 자체로 이미 탄핵이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 이미. 이분이 그 이야기했던 거는 안 했어요. 행위는 사실이라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안 돼, 안 했어요. 행위는 사실이다. 그럼 이제 행위가 탄핵 사유인가 아닌가라는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너무 더 성급했죠, 심하죠. 이거는. 보호를 하려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좋았어요. 이거 똑같거든요. 특검 가면 탄핵된다라고 여당 의원들 자꾸 그런 얘기해요. 예. 그럼 특검 가면 탄핵된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탄핵 사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검 가면 탄핵된다 자체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검 말을 언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탄핵을 언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하. 사실은 하루 차이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해석하는 거는 법률 적용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상태범이냐 계속범이냐 그때 했는데 취임은 5월 10일 날 되고 5월 10일 날은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해명은 하지 안 하는 만 못하는 해명이 돼버렸다 아하.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권성동 의원님 탄핵 전문가 되겠는데. 탄핵 탄핵 소추도 해보고. 예전에 법사위원장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예. 탄핵 소추도 해보고 예, 탄핵 예. 힌트도 주고 예. 탁월하신 분인 뭐 것 같아요. 힌트를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자,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공천 개입 문제에 관련한 수사를 했던 검사이기도 해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항상 하는 네.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블루라커럼. 예. 계속 제가 하잖아요. 계속 헌정방송. 기회는 온다. 헌정 방송. 정말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맨날 마지막이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정말 마지막? 치고 라스트 나가느냐 찬스? 마냐인데 치고 나가려고 보니까 지금 말했던 거 본인도 혹시나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나 근심거리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당대표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네. 예, 아무것도 아니죠. 2022년에 근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법무부 장관도 예정이었던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임명되기도 아니었죠. 드리고 그냥 싶은 일개 말씀은 검사였네. 예, 검사장. 7불사 때보다 훨씬 자유롭다. 아무 관계 없던 그때는 검사였어요. 아마 부산에 있었을 거예요. 멀리.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멀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치고 나와야 된다. 여기서. 지금 이거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강력하게 비판하면 치고 나와야 돼요. 너무 응원하시는 거 아니 같아요. 응원 너무 답답해서 치고 나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도 놓치잖아요. 예. 정치적 미래가 없다. 아,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고민이 있죠.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집안인데 뭘 배신자고 뭐가 그 박근혜 전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 중에 배신자 프레임 걸려갖고 예. 향후 정치적 운명이 어려웠던 분들 정치 있잖아요. 하수들 이야기요. 하수. 정치 하수들 이야기요. 자, 고수 입장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보수의 적통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꼬다운 사람이에요. 꼬다운 용병, 사람인데. 용병이라 하죠. 그래 무슨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쓰러뜨린다고 해서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우리 보수라고 칭하기 어려운 일부 기회주의 세력들이 박근혜 탄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자, 권력 잡은 사람들에게 줄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비판 눈여겨 들을 필요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검사라는 또 선배 검사였던 그게 마지막 지금 계속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적 관계에 대한 그쵸, 그 사적 관계. 20년, 있겠죠. 2년. 예, 인연이 인연, 있겠죠. 사적 관계, 뭐 문자, 전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국은 본인 목적이 대통령이고 정권 획득이고 정치적으로 재창출. 한다고 하면 이번만큼 기회는 없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침몰하는 배에서 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같이 빠져드냐, 같이 침몰하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아마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한 게 이제 원내는 별로 그런 말씀 없는데 원외 원외. 인사들은 제가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의원이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 의원 아니신데. 의원 예. 아닌 사람들은 자꾸 원외 인사들이 말을 많이 말이 해서. 안 와요. 특히 예. 뭐 신조 총장님, 예. 뭐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런 분들이 아마도 조언을 할 거예요. 아. 치고 나가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조언들을 들을지 아.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다음 한동훈 대표 얘기할 텐데 11월 15일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 나오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수많은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 녹취를 대통령실 대응법에서 하루에 하나씩 공개합니까? 향후 전략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일부 없고. 벌써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이재명 대표 선거가 있어서 이걸 깐다 이런 식으로 아무 저는 관련이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의도가 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부 그렇잖아요. 얘기하던데 너무 답답한 게 관련이 저는 없고. 안보 상황하고 같이 보거든요. 아. 안보 상황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구속할 때 까든지 옛날에 까죠. 뭐 지금 깝니까? 아. 15일간 그러면 10일간 뭐 15일 15개 깝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씩. 아니, 깐다고 뭐 법 판사가 바뀝니까? 지난번에 그 25명 명당 오픈하고 내부에서도 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걸 자꾸 까는 게 맞느냐 아하.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한방 외에는 아하. 이걸 가지고 뭐 이 전략적 고려를 해서 하듯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판사가 뭐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거 휘둘릴 가능성 저는 없다고. 아. 뭐가 그 영상 봤기 때문에 이거 이게 갑자기 유죄가 무죄된다고요? 그런 판사가 판사가 있다면 뭐 안타까운 거고요. 예. 그거를 전혀 노리고 관계 없다. 전혀 관계 없다. 전혀 관계 없다. 자,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오늘 녹취 파문이 커서 이제 요 뉴스도 왠지 좀 작은 뉴스 같이 느껴지는데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취임 100일 어제까지는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뉴스고 모든 언론이 다 관심했던 뉴스. 자, 어제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특별검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예.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밀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당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 어제 내용을 듣고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하지 않았는가, 엣지가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이제 어떠한 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었다. 대통령과 너무 또 전면전으로 나서지 않고 적절한 선을 유지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여전히 아쉬우신 아니요, 거죠? 저는 항상 이제 네. 101일 기자회견에 102일 기자회견 해야 돼요. 102일. 다 필요 없어요. 내일. 특감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녹취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감찰관 더 이상. 뭔 소리 하노 그걸 왜 여기서 동문서답 같은 거고 이 녹취가 공개된 이상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일 취임 준비 많이 했겠지만 네. 의미 102일 기자회견 해야 된다. 다 필요 없고 내일 100일을 하든 내일 102일을 하든 103일을 하든 빨리 기자회견을 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살 길이 아니라. 없습니다. 뭐 자다가 남의 들르면 다리 긁는 소리죠. 사실 우리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혼자 지금 달나라 계신 거예요. 지구로 돌아오세요. 딴 세상 얘기예요. 네, 이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특감. 특별감찰관이 뭐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 주제에 집착하는 것도 참 수준의 한계다라는 느끼는 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명권 문제인데 본인이 떠든다고 대통령이 들어줄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뭐 정치적 의결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 나 안 해 하면 그만인데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해요. 본인이 잡고 있는 칼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 칼에다 대고 그걸 쓰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칼은 뭔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특검입니다. 특검 이야기를 하다못해 절충안이라도 내가지고 내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남의 다리 끌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졌다. 근데 여기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호랑이, 늑대, 사자, 여우 같은 국민의힘 중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경원, 오세훈, 권영세 또 모인 사람 누구죠? 박형준, 김기현 왜 모였겠어요? 특히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거나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가서 슬며시 권력 먹을래. 이렇게 해서 예비 하나의 내각 만든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은 그냥 쓸려 내려가고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홍준표 시장이 예상대로 오늘도 SNS에 또 말씀하셨어요. 네. 마치 박근혜 탄핵 전야를 보는 것 같다. 네. 탄핵 전야와 유사한 상황이다. 박근혜 탄핵 전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감정이네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예.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었죠. 생각해보면. 메시지라는 거는 사실은 예. 이게 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소장파. 어. 언론은 소장파고요. 예. 저희가 봤을 때 중진 모임이었습니다. 되게 많이 마시는 분들이 모여. 예, 예.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그 모임. 그렇죠. 거기 자세히 들어보면 음. 대통령도 약간 비판하고 아. 한동훈 대표도 약간 비판하고 하긴 민주당도 약간 비판하고 다 비판했네. 아무것도 아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홍준표 시장은 처음부터까지 한동훈이거든요. 아. 지금도 한동훈, 그 오직 과거도 대선. 한동훈. 방자다 이러면서 방자. 대선이에요. 오직 대선. 이게 사실은 정치인 메시지로 맞는 거죠. 고등학교 선배라서 아니 잘하네. 선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그걸 얘기하고 하자. 워낙 선배긴 한데 정치인 메시지로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회에 일관되게. 와닿죠. 그래서 한동훈이 무너지거나 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안. 홍준표 시장이 될 겁니다. 아. 지금 상황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홍준표 시장은 올라갈 거예요. 다만 홍준표 시장은 그 고민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애매하게 전야다 이렇게 전야다. 쓰신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마음은 뭐 그럼- 바라고 있죠. 아 근데 그 구례가 본인이 그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근데 은근히 보면 홍준표 시장님을 칭찬하신 거예요. 제가요? 정치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고 있다. 과단성이 있다. 아,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칭찬이라기보다는 뭐 객관적인 평가라고 듣고 객관적인 평가. 싶습니다. 저도 동의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그 결국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더.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야 돼요. 특감을 진짜 하려면 특별감찰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근데 네. 좀 전에 말했듯이 특감 본인 권한도 아닐 뿐더러 아. 당내에 어떤 중의도 못 모았어요. 근데 어제 저 중요한 안 된다고 것은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100일 기자회견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말이 안 되죠. 축하할 말이 안 마음이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바쁠 수 있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바쁘죠. 투탑이잖아요. 원내대표 바쁘니까.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 또 예. 알다시피 성품이 되게 온화한 기재부 출신. 괜찮은 성품이에요. 저를 일부러 저럴 사람은 아닌데 대구 지역구. 저는 대구 달성군. 달성 달성군. 9. 예. 달성군일 겁니다. 군이에요? 예, 제가 달성 군입니다. 거기 네. 살아서. 대구 달성 예, 군. 제가 그 옛날 거기 살아서. 예, 뭐 현지 그래서 주민. 우리 추경호 의원이 저렇게 행동한 또 정치적 메시지인 거예요. 아. 그 안 온 것도 정치적 메시지인 거예요. 일부러 안 갔다. 당연하죠.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긴 저녁 약속 없지만 저녁 약속 있지만 밥을 두 번 먹으러 가는 것도 메시지예요. 대통령이 전화 와서 들러라. 밥을 먹었는데도 가는 것도 메시지인 거예요. 갈 수 있는 두 번 거죠. 밥 먹잖아요. 그때 메시지가 되는 근데 거고. 여기는 안 갔다.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인 거예요. 당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100일 인정하지 않는다. 예. 네가 하는 말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메시지 던진 거거든요. 아하. 이제는 알아차려야 되고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한동훈 대표도 메시지를 던져야 돼.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갈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당을 왜 가? 가라는 뜻이 아니고 본인이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럼 특검할 결심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특검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할 수 있을까? 20년, 2년. 눈 쫙 감고 이렇게 눈 감고 본인의 권력의 미래. 아. 녹음 자료 녹음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음. 그 대통령 목소리 결심을 하셔야죠. 이 한동훈 대표가 착각을 하는 게 네. 국회의원들 20명 모아서 밥도 먹어요. 원외 네. 지역위원장들 모아서 밥도 먹어요. 음. 이렇게 하면 자꾸 머리 숫자 세고 있는 거야. 하면은 해볼 수 8표, 있을까 8표, 이렇게 8표 생각하는데 될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국민들과 언론을 보고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 올바름을 되찾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의원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하. 지금 친한계, 친윤계로 분류되는 원 내외든 지금 그분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은 생각 진짜 많은 생각하고 머리가 있죠. 복잡할 겁니다. 굉장히 그죠. 그리고 다 이제 기다리고 한 명이 치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힘 있는 쪽으로 붙지 뭐. 퍼스트 펭귄이 누가 나와서 딱 예. 치고 나갈까? 퍼스트 펭귄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 의원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는 아니라면서 도망가 버려가지고 지금 아.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풍향계는 누굽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가 행보를 봐야 잡아야 된다. 되는 거 아니냐. 아. 배현진 의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내 풍향계는 그러니까요. 네, 배현진 의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우리가 착각한 다양한 것 소리 중에 있어요. 하나가 예, 예. 저는 8명이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20명이 빠져나올 가능성은 한목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 20명입니까? 20명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아하. 그래서 당분간 정치 활동하는데 부담도 없고요. 아하. 이런 겁니다. 한 명씩 나오면은 저격수한테 타겟이 됩니다. 20명이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총 맞을 확률은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정치권에 존재하는 집단 논리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열린우리당이라고 여당이었습니다. 그렇죠. 탈당을 합니다. 개별 탈당 안 했습니다. 딱 20명 만들어서 탈당했습니다. 아하. 그 사람이 누구였냐? 김한길 의원이었습니다. 아하. 탈당은 원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딱 그 의미 있는 숫자 딱 그렇죠. 만들어서. 네, 네. 아하. 그리고 다시 다 살아 돌아옵니다. 아하.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하면요. 한더위에 양떼 같은 건데
덥고만 짜증나. 그래도 머릿속에 붙어 있어. 왜? 떨어져 나가면 외롭고 늑대의 타겟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집단이 하는 거고 세력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총선된 지가 얼마 6개월 채 안 지났어요. 네, 네. 초선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두 번째는 이 박근혜 그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의원들 지금 오래 그렇죠. 있던 의원들 대부분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 의원들은. 야, 또 그 2016년 17년 돌아가는가? 그거 하나.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뭐 하고 있지 이거야? 뭐지? 이게 무슨 이게 분위기인가? 뭐지 이게? 이런 분들 있을 거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사성의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그럼 탈당파들은 왜 실패했느냐?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보다 표를 적게 얻어서 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기문을 냈다. 또는 안철수와 유승민이 단일화를 해서 표를 많이 얻었다. 그러면 역으로 탈당파들이 명분을 더 얻고 시베리아가 아니라 본인들이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권주자 지지율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대선에서의 승부를 통해서 정당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도는 없고 8명이냐 20명이냐 자꾸 머리 숫자만 세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이러한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11월 15일 전에 김 여사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추가 녹취록이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예요. 또 입장을 내놓으면 또 다른 또 반박으로 또 낼 수 정치인이 있으니까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예, 예. 이거 방송도 상대- 나와야 되거든요. 상대 패. 방송 나오기 싫을 거예요. 어허. 똑같은 주제인데 민주당이나 야권 패널들은 편합니다. 일단 막 질러 보면 얼굴이 편안하세요. 아유,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나라 걱정하는 마음 있으시죠? 걱정 너무 돼요. 예. 근데 이제 여당 쪽이나 예. 특히 여권의 정치인들은 정말 힘든 게 이렇게 변명하고 방어를 하면 다음 날 다른 게 나오거든요. 망신스러운 일이 하긴 뭐 생겨요. 대통령실 해명도 하면 또 나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나와봤자 할 말도 없고 오늘 여당 패널들이 머리가 하얗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얄 정도가 아니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스피치리스. 한숨만 푹푹 쉬면서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옛날 쓰던 방법은 이재명 대표는요 해야 되거든요. 아. 그게 방법이잖아요. 하다가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 이거 뭐 하다가 이재명 대표는요 이걸 하는 게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11월에 옵니다. 녹음하고 이재명 대표 관계도 없어요 지금. 맥락도 안 맞고 그냥 뜬금없이 11월 15일, 11월 25일 그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여권 패널, 여권 정치인들이 상당히 힘들다. 비슷한 건 느끼십니까? 사실 속마음은 여권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폭력 가장이 옆집 아저씨보다 더 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대신 이제 그 폭력 가장의 폭력성이 얼마나 큰지를 관측과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들이 지금 바짝 엎드려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검찰 독재의 하수인이다 또는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개별 의원들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집단화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따라간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네. 목소리를 또 안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국회의원이라는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유로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역할은 한동훈 대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록이 터졌는데 일주일 후에는 또 어떤 녹취록이 있을지 좀 두렵고 떨리긴 몇 개 하는데 더 될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진전된 상황으로 반드시 만날 것 같은 11월 초 첫 번째 목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박진영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